소음인은, 이 소음체입니다. 쥐는 신대비소하다.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다. 신장의 부위인 엉덩이가 크고 흉격이 발달하여 있지 않다. 이게 소음이에요. 자연으로 말하면 겨울이에요. 소양이는 비대신소하다. 우리 사람 척추로 보면 흉추가 있어요. 경추가 있고 서비칼. 그 다음에 소렉스. 흉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이크롬. 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룸바죠. 룸바가 있고 세이크롬하고 꼭지지알하고 천추가 있어요. 이 천추가 있는 히프 쪽이 발달한 게 소음인이고 이 소렉스가 발달한 게 바로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소양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체들은요, 방광이 작습니다. 아주. 양체들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방광이 오그라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소변의 원리를 한번 보면은 이제 주로 밤이 되면 신장으로 혈류가 가는데 여기에 소변이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차면 어떻게 됩니까? 방광이 늘어나겠죠. 요만큼 뺑뺑하게. 그럼 방광이 뺑뺑하게 늘어나면 이 압력만큼 이 압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죠? 요거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어떻게 돼요? 몸에서 방광 주변의 신경한테 신호를 보내고 뇌에 브레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해줘요? 야, 소변 내보내. 해서 방광을 확 수축을 시켜버려요. 이 늘어났던 방광을 확 수축을 시켜주면서, 그죠? 방광 경부를 열어줘요. 오프닝. 방광을 수축해주고 방광 경부는 열어주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는 거죠. 소변이. 근데 소양인, 태양인 중에서 방광이 작은 분들은 밤에 잦은 이유가 돼. 왜? 방광이 워낙 작다 보니까 금방 소변이 차면 가서 소변 보고 하는 이런 양인의 양요가 있습니다. 양인의 양요는 소음이나 태음인의 소디움 부족의 양요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때 양방에서 쓰는 약이 뭐냐면 비나인 프로스테이틱 우리 하이퍼트로피 양성 전립선 비대에 쓰는 서양 학문에서 알파 아드레너직, 알파2 알파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라는 약물들이 있어요. 탐슐로신, 뭐 하이트린, 하루날,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양요를 없애는 약들은 알파 아드레너직, 알파 차단제라고 그래요. 알파 차단제. 이 서양의 신경계가 바로 그대로 음양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알파 차단제를 쓰면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냐? 알파 차단제는요, 여기를 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알파 차단제는 이 방광을 늘려버려요. 확장을 시켜버려요. 방광을 확장시켜버리니까, 전에는 조금만 차도 자극이 됐는데, 한참 차도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충분히 잤을 때가 되면 이제 비교적 빵빵해져. 그럼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알파 차단제인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암 환자들은 소양에너지 제외한 소음인 태음인한테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면은 오프닝으로 인해서 탈수가 돼버려요. 디하이드레이션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음인의 생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인은 방광이 넓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변이 차서 어느 정도 방광을 빵빵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소변이 차갖고 방광을 빵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소변이 방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할 때는 차면은 금방 이 압력이 형성이 되는데 방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변이 차도 압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소변 안에는 뭐 당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체가 온도가 뜨겁겠죠, 그죠?
제가 볼 때 장기니까 아마 한 37.5도 이하일 겁니다. 39도는 될 것 같아요. 몸 안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이 당을 먹는 박테리아들이 감염을 시작해서 방광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압력은 안 생기지만 이 전체 무게가 중력이 생겨요. 중력. 그래서 방광경부를 자극을 해. 근데 브레인에서부터 신호가 오질 않으니까 방광경부를 자극해서 찔찔찔찔 요실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방에서 말하는 요실금. 요실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소변이 나오고 제가 전에 치료했던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였어. 40년 동안 요실금 때문에 맨날 감염이 돼갖고 산부인과를 다녔고 비뇨기과니 산부인과를 친구를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실은 무릎관절 때문에 왔어요. 무릎관절 치료하려고 왔는데 소변 얘기를 하시길래 할머니 제가 이거 고쳐드릴게요 그랬더니 예끼 사람 내가 40년 동안 이걸 못 고쳤는데 자네가 어떻게 고치고 그랬거든요. 한 달 약을 먹고 왔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이 태음인입니다. 태음인. 태음인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분이에요. 소음인 의심하고는 달라요. 태음인은 무궁무진한 의심을 해요. 하나를 잘해도 둘을 잘해도 셋을 잘해도 마지막은 못할 수가 있다. 끝까지 지켜보자가 태음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어떠세요? 했더니 글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약효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2달을 약을 딱 먹고 왔더니 와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나가지를 못하고 친구들을 못 봤는데 소변이 다 고쳐져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요. 이 원리가 뭐냐? 저희가 방광을 수축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원리는 뭐냐?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한의학적 원리로 은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라일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땅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죠. 그러면 나무 줄거리를 중심으로 볼 때는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파리라도 아래쪽이 단단한 라일락이 있는 반면에 라일락 은행잎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줄기를 중심으로 본 거지만 여기가 음이니까 땅으로 보면 은행잎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라일락은 땅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성적인 거예요. 이거를 따지는 게 음양학이에요. 그래서 라일락은 쓰고 이뇨를 시킵니다. 성질이. 은행은 어떻게 돼요? 원자탄처럼 되어 있죠. 폭발하죠. 기를 제일 위로 해서 뇌로 가는 거예요.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게 한방에 말하는 은행. 한의학적 이름으로는 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많이 먹으면 소변 안 나온다 하는 거는 서양의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데스모프레신. 소변을 금지시키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뇌하 수체에서 전엽인가 후엽에 이게 있습니다. 뇌하 수체 후엽에 있는데 그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합니다. 근데 이 데스모프레신하고 같은 역할을 바로 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먹으면 에너지가 은행에 생김처럼 기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가니까 서양에서도 진코민 기넥신에서 뇌순환 개선제를 쓰죠. 근데 이 백과가 바로 태음인들한테는 요실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그거 써보고 뭐가 좋아졌으니까가 아닙니다. 한의학은 물상론, 사물의 형태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 병의 증세를 이해를 하고 매치시키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알파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를 소양인들이나 태양인들은 써도 되지만 암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음인 태음인에게는 탈수를 일으켜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자진이온은 소금 저하예요. 우리 옛날에 오줌 싸개들 키
들고 다니면서 소금 얻으러 다니겠죠.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염도계 2개를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새 염도계 쌉니다. 한 2만 원이면 사요. 왜 2개를 구입하냐? 하나는 여러분들 소변을 찍어 보셔야 되고, 하나는 음식을 찍어 보셔야 돼요. 소변 염도는 0.9에서 1.2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암 환자들 소변 염도를 측정해 보면요, 0.3, 0.5밖에 안 됩니다. 혈액량이 줄어 있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없으면 삼투압이 없고 혈액량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도가 0.9이하면 소금을 더 섭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소금을 좋다 섭취하는데 고혈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고혈압 문제를 절대 안 생깁니다. 오히려 혈압이 떨어집니다. 음인들은 혈액량이 부족하면 그만큼 맥박수를 빨리 뛰게 하거나 혈압을 높여서 보상하려고 하는 가짜 고혈압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상세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는 소변을 측정하고, 그래서 우리 소금은 토판염에 아주 좋죠. 재래식 방법으로 한. 그래서 염도를 9.0, 마시는 음료수를 9.0으로 만들어야 돼요. 따스한 물, 차가운 물 드시면 안 됩니다. 암 환자들은 따스한 물을 200cc 정도에다가 0.9 염도를 만들어서 하루에 4번 정도 1000cc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그리고 짠 국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국 건더기 말고 국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나, 자, 소음인들은 저는 산양유를 권합니다. 태음인들은 일반 우유를 권해요. 근데 이때는 샤숟가락으로 좀 많이 넣어서 염도를 2.0으로 만드십시오. 그래갖고 이걸 하루에 1, 2회 정도 마시면 거의 소변이 0.9, 1.2로 유지하고 야뇨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혈액량이 충분해서 항암제가 말초까지 가고 한약도 말초까지 가서 줄기세포와 암세포를 같이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야뇨의 횟수를 통해서 암의 성장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한 염도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변 염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변이 너무 맑고 투명하면 염도가 낮은 거예요. 소금 좀 더 먹어야 되고, 소변이 좀 노란색을 띠면 염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질이 양인이라 아침에 찍어보니까 1.7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물을 탔어요. 원래는 이것도 물의 양을 줄이면 더 엷어질 텐데, 이게 0.5예요. 그래서 1.1, 0.9, 0.5인데, 실은 물의 양 때문에 깊이가 있어갖고 어두워졌지만 훨씬 밝습니다. 그래서 음인 암 환자분들은 소변을 통해서 소변이 너무 맑고 투명하게 나오면, 아, 내 몸이 깨끗하구나가 아니고 내 몸에 소금 농도가 떨어졌구나. 응? 더 진하게 드셔야 되고 더 짜게 드셔야 되고, 고혈압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긴 시간이 됐지만은 이제 이렇게 사상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는 제가 조금 잘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이거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